오빠, 주연 언니가 알면 어쩌려고. 최유진은 한재현 품에 파묻혀 그의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녀가 걸친 실크 잠옷은 주연이 지난주에 청담동 부티크에서 사온 한정판이었는데 아직 택도 떼지 않았다. 한재현이 킬킬 웃으며 팔을 조였다. 알면 어때? 저 머리로는 문 앞에 서서 들어도 오빠,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볼 게 뻔하지. 오빠 너무해. 최유진이 토닥이며 투정 부렸지만 목소리엔 감출 수 없는 우쭐함이 묻어났다. 근데 진짜 언니가 좀 안쓰러워요. 웨딩드레스에 청첩장까지 다 나왔을 텐데 서울 전체가 언니 결혼 소식 알잖아요. 알아서 처리하겠지. 한재현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어차피 당신의 돈은 거의 다 넣었고 갤러리 지분도 뱉어낼 만큼 뱉었으니 이젠 저도 쓸모없어. 그럼 언니 집안 인맥은요? 강 회장 몸도 안 좋고 오빠라는 놈은 그냥 무능력자야. 내가 미술계에서 자리 잡으면 당신의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창밖은 한강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고 청담동 고층 아파트의 통유리창은 서울 전체를 발 아래 두고 있었다.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았지만 달빛은 충분히 밝았다. 강주연이 직접 고른 천사 침구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결혼식에 쓸 거라 2벌이나 주문했었다. 한 벌은 신혼집에, 한 벌은 재현 오빠도 평소에 편하게 쓰라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강주연의 손은 아직 문고리에 얹어 있었다. 다른 한 손엔 그림 한 점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사흘 밤을 새워 그린 초상화. 그림 속 한재현은 그녀의 갤러리에 서 있었고 배경에는 그녀가 그를 위해 준비한 모든 전시회 포스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 전야에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깜짝 놀란 건 자기였다. 전 정말 언니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눈물을 머금기 시작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대사처럼. 언니는 뭘 가졌어요? 예쁘고 돈 많고 온 가족이 다 예뻐하고 전 언니 집에 살면서 언니 물건 쓰고 언니 약혼자마저 완벽하고 그래서 내 침대에 누운 거야? 강주연의 목소리는 아주 가볍다. 마치 누군가의 아름다운 꿈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서서 침실 문간에 섰다.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침대 발치에 뒤엉킨 옷더미 위로 들이왔다. 침대 위에 2사람이 동시에 굳었다. 최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고 한재현은 벌떡 일어나 본능적으로 최유진을 등 뒤로 감쌌다. 그 동작은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주연, 내가 왜? 한재현의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변명하려는 기색도 없이 그냥 찡그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잘못한 건 그녀 쪽인 양. 놀라지 마세요, 오빠. 강주연이 웃었다. 그 미소는 한강 위에 떠있는 산산조각난 달빛처럼 가볍고 덧없었다. 내가 물은 건 유진이한테야. 오빠한테가 아니라. 언니. 최유진이 이불 속으로 움츠러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작고 오똑한 코끝이 붉게 물들어 빗속의 사슴 같았다. 언니 죄송해요. 전 정말. 그냥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잠옷, 나 어제 산 거야. 강주연의 말투는 전시품을 평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택이 아직 협탁에 있어. 급하게 입으려고 가위도 못 찾았지? 최유진의 울음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 입을 강주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주문할 때 J랑 H 자수 넣으라고 했는데 거기 누웠을 때 안 거슬렸어? 한재현이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강주연이 보는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를 끌어올렸다. 마치 어떤 주권을 선언하듯. 됐어, 주연. 그는 돌아서서 달빛을 등지고 섰다. 잘생긴 얼굴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그녀가 첫눈에 반했던 그 얼굴과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 때마침 잘 왔다. 결혼식 전에 미리 얘기하려 했던 게 있거든. 무슨 얘기? 헤어지자. 강주연이 눈을 깜빡였다. 손에 든 액자가 살짝 기울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 자신의 얼굴, 정교한 화장, 번지지 않은 마스카라, 작년 생일에 그가 선물한 진주 귀걸이가 귀에 걸려 있었다. 헤어지자고 그녀가 그 말을 되뇌었다. 마치 삼키기 힘든 음식을 씹는 것처럼. 오빠, 사흘 후면 결혼식이야. 청첩장 600장 보냈고, 호텔은 전액 결제했고, 웨딩 사진은 청담동 제일 큰 LED 스크린에 걸려 있어. 이걸 헤어짐이라고 해? 그럼 결혼식 취소해. 한재현은 벌써 슬랙스까지 입고 맨발로 카페트 위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차피 아무 의미 없어. 난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주연. 내가 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너의 그 물감 냄새? 아니면 하루 종일 오빠 거리는 그 입? 최유진이 이불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재현 오빠 그만해요. 들려줘도 괜찮지. 한재현이 비웃었다. 주연, 생각해봐. 내가 나랑 4년 동안 만나면서 나한테 돈 주고, 인맥 주고, 갤러리 열어준 것 말고 뭐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린 그림, 똥만도 못해. 내가 대신 띄워준 거 아니었으면 누가 쳐다봤겠어? 강주연이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그림 속 한재현의 온화한 미소가 달빛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오빠가 뭘 노린 건지 몰랐을 줄 알아.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비로소 파장을 일으켰지만 매우 느렸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찍어내듯이. 우리 아빠 인맥, 우리 집 돈, 미술계에서 내가 깔아준 길,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렇게 해줬다면 그게 더 멍청한 거지? 왜냐면 난 오빠가 적어도. 그녀가 잠시 멈추고 시선이 한재현의 어깨 너머로 이불을 감싼 최유진에게로 향했다. 됐어. 언니. 최유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불 속에서 상반신을 내밀었고 맨살 위에는 애매모호한 핑크빛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뭔가를 붙잡고 싶지만 차마 못하는 듯했다. 언니 나를 욕해도 돼. 내가 못된 거야. 언니의 믿음을 배신했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언니는 모를 거예요. 재현 오빠가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강주연의 표정에 드디어 금이 갔다. 그녀는 최유진의 쇄골에 박힌 키스 자국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아, 내가 우리 집에 산 지 6년이야. 내 등록금은 내가 냈고, 내 직장은 재현이가 마련해줬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잠옷은 어제까지 내 옷장에 있었어. 지금 내 옷 입고, 내 남자 옆에 누워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언니는 다 가졌잖아요. 최유진의 눈물이 더욱 거세졌고 목소리는 몇 톤이나 높아졌다. 언니는 청담동에 살고 수입차 몰고 갤러리 마음대로 열고 전세 보증금 모으는데 3년이나 걸려요. 언니는 우리 같은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몰라. 그래서 내 남자랑 잔 거야? 안 잤어요. 최유진이 비명을 지르다가 곧 목소리를 낮추고 흐느끼며 다시 이불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저는 그냥 재현 오빠가 힘들다고 했어요.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언니가 오빠의 예술적 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재현이 다가가 최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강주연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한테 소리 지르지 마. 얘 겁이 많아. 꼭 여기 와서 다 같이 난리 쳐야겠어? 난리. 강주연이 드디어 손에 든 그림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살짝 액자를 문가에 기대더니 고개를 들어 4년간 사랑했고 평생을 맡기려 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빠, 지금 이 광경이 난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탓할 거면 내 자신을 탓해. 한재현이 최유진을 감싼 팔에 힘을 더했다. 주연, 너무 순진해. 세상이 다 너 중심으로 돌 줄 알았어? 내가 잘해줬다고 내가 평생 갚아야 하는 줄 알아? 내가 내한테 빚진 게 있나? 빚진 건 없어. 강주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내가 안목 없이 준 거고, 갤러리는 내가 안목 없이 연 거고, 이 침대까지 그녀가 J&H 자수가 놓인 침구를 가리켰다. 내가 안목 없이 산 거야. 인정할게.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잠깐 한재현이 그녀를 불러세웠다. 강주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갤러리 건물, 내가 내 명의로 넘기기로 했잖아. 이번 신규 전시 투자금, 서울시청 쪽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한재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을 되찾았다. 아까 그 험악한 얼굴은 다른 사람인 양, 결혼식 취소됐으니 이 문제들은 정리해야 해. 강주연이 꼬박 5초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아주 얌전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예전에 그가 퇴근할 때마다 그녀가 반갑게 맞이하던 그 얼굴로. 오빠가 원하는 거 목록 만들어서 보내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오빠가 내한테 처음 받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강주연이 아파트 로비를 나섰을 때 서울에는 여름 들어 가장 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빗물이 머리와 치마를 흠뻑 적셨다. 그녀는 청담동 길가에 서서 길 건너편 LED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그녀와 한재현의 웨딩 사진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마치 온 세상을 가진 듯이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핸드폰이 가방 안에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그녀가 꺼내 확인했다. 엄마, 주연아,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내일 오후 3시에 마지막 피팅이라고 하더라. 꼭 가야 돼. 오빠, 여동생아, 오늘 뉴스 봤어? 재현이 갤러리 회계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알아봤는데 너 걔한테서 좀 멀어져라. 한재현, 목록 보냈어. 그리고 유진이 갈 데가 없어서 내 집 게스트룸에 당분간 재워도 되겠지? 밖에 비 너무 많이 와서. 강주연이 마지막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빗물이 화면을 타고 흘러내려 글자들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금 더 높이 들어 빗물이 화면을 씻어내게 한 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게스트룸에 당분간 재워도 되겠지? 그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빗속에서 꽤 섬뜩하게 들렸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한번 쳐다본 뒤 승객을 태울지 말지 망설였다. 강주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목적지를 말했다. 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가씨, 온몸이 다 젖었는데 일단 집에. 한남동으로요. 그녀는 시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LED 스크린의 웨딩 사진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쳐내고 다시 새 빗물이 덮쳤다. 강주연은 귀에 달린 진주 귀걸이를 만지며 살짝 빼내 소나귀에 쥐었다. 4년 전 한재현이 이 귀걸이를 선물했을 때
그는 지방대를 갓 졸업하고 서울에 막 올라온 참이었다. 그가 말했다. 주연아, 비싼 건 못 사지만 이건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야. 너한테 주고 싶어. 그때 그녀는 한바탕 펑펑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건 정말 많았나 보다. 청담동에 아파트 사고, 갤러리 열고, 여자까지 둘 만큼. 기사님. 네. 좀 빨리 가주세요. 빗소리 속에서 강주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집에 아직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강주연이 청담동 3층짜리 단독주택 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가정부 이모는 퇴근한 시간이라 없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두 켤레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한 켤레는 그녀가 한재현에게 사준 이탈리아산 가죽 슬리퍼, 다른 한 켤레는 최유진이 자주 신는 그 토끼털 슬리퍼. 6년 전 그녀가 유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둘이 함께 한강변 편의점에서 샀던 것. 9,900원이었는데 유진이가 비싸다고 해서 주연이가 계산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얇은 담요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레드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잔의 잔 가장자리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로즈 컬러. 주연이는 자신이 그런 색상을 산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 와인 잔을 들어 냄새를 맡고 다시 내려놓았다. 위층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강주연은 불을 켜지 않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의지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게스트룸 불이 켜져 있었다. 최유진이 캐리어에 물건을 채워 넣고 있었다. 주연이의 한정판 디퓨저, 주연이의 명품 크림, 주연이의 버킨백 옆에 끼워진 실크 스카프 몇 장, 심지어 협탁 위에 있던 주연이가 파리에서 가져온 크리스탈 글라스까지. 너무 늦었어. 그만 정리해. 강주연이 문틀에 기대어 가볍게 말했다. 최유진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캐리어 뚜껑이 철썩 닫혔다. 그녀는 아마 강주연이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거라, 혹은 적어도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언니. 그녀는 즉시 그 가엾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눈물은 거의 즉시 고였다. 저 언니 물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 방 좀 정리해드리려고. 내가 내 집에 산 지 6년이야. 강주연이 다가와 캐리어에서 그 실크 스카프를 집어 올렸다. 에르메스. 지난달에 산 것. 퇴근 때였지만 먼지 주머니는 아직 그대로였다. 정말 정리해주려는 거라면 여기 뭐라고 쓰인지 몰라? 최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쓴 거야. 강주연이 스카프를 펼쳐 보였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은실로 작은 제2자가 수놓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 이니셜. 내가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거야. 우리 집 수건에 수놓은 글자랑 똑같아. 너 정말 몰라보겠어? 최유진의 눈물이 더욱 빠르게 흘러내렸다. 언니 죄송해요. 전 정말 가져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그만. 강주연이 스카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옆자리를 툭툭 쳤다. 와서 앉아. 얘기 좀 하자. 최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앉았지만 겨우 한쪽 모서리만 걸쳤고 몸은 꼿꼿이 긴장한 채였다. 언제든 튀어오를 자세였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네. 언니가 한강변 떡볶이 집에 데려가 줬던 거. 그날 너 흰색 반질반질한 셔츠 입고 캔버스백 하나 메고 왔지. 강주연의 시선이 맞은편 옷장으로 향했다. 거기엔 최유진이 오늘 입고 나갔던 그 코트가 걸려 있었다. 작년 겨울에 주연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막스마라였다. 그때 내가 말했지. 앞으로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언니. 그때 난 진심이었어.
강주연이 웃으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있잖아. 나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었어. 오빠는 나보다 7살이나 많아서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 장사 다녔지. 나는 외로웠어. 내가 왔을 때 드디어 여동생이 생긴 줄 알았어. 최유진이 코를 훌쩍였다. 언니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러고 말이에요. 연니한테 볼 낯이 없어요. 울긴 일러 강주연이 침대 머리맡에서 휴지 2장을 뽑아 건네주었다. 내가 묻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6년 살면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언니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림 배울 때 돈 없어서 내가 등록금 냈고, 졸업하고 일자리 없을 때 재현이한테 부탁해서 갤러리에 자리 마련해줬고, 생일마다 선물 사주고, 부모님 아프실 땐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병원 알아봐 달라고 했지. 강주연은 이 모든 말을 아주 평범하게, 마치 긴 목록을 읽듯이 했다. 유진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최유진이 휴지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잘했어요. 언니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 왜? 왜냐면 최유진이 갑자기 휴지를 내리며 눈이 빨개졌다. 입술이 떨렸고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강주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가 다 주고 다 해주는데 그게 나를 거지같이 느끼게 해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억울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언니가 옷 사러 데려가면 점원은 언제나 연니한테 먼저 서비스해요. 언니가 강신의 딸이니까. 언니가 모임에 데려가면 모두 언니한테만 인사해요. 전 언니의 친구일 뿐 이름도 기억 못해요. 언니가 일자리 소개해줬는데 갤러리 사람들은 모두 내가 연줄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내 남자랑 잔 이유야? 그건. 최유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강주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는 전혀 몰라요. 재현 오빠는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준 첫사람이에요. 내가 쓴 전시 기획안이 좋다고 칭찬해줬고, 나 혼자 프로젝트를 맡겨줬고, 내가 재능 있다고 했고,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분 앞에서 난 언니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에요. 강주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재현이 갤러리 이번 달 전시, 기획안 누가 쓴 건지 알아? 최유진이 멈칫했다. 내가 썼어. 강주연이 말했다. 그가 내 기획안을 칭찬한 그거, 내가 사흘 밤을 새서 만든 거야. 자기한테 주연아 너무 힘들어. 이 전시 못하겠어. 좀 도와줘 하길래.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독립적으로 맡은 그 프로젝트, 투자자는 우리 아빠 오랜 지인이야. 강주연이 계속 내려갔다. 목소리엔 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놀란 고양이를 달래듯. 그분은 내 얼굴 보고 투자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가 오늘 나한테 말했어. 자기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럼 너 생각엔 그가 너한테 진심이겠어?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캐리어가 넘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디퓨저, 크림, 스카프가 사방으로 굴러갔고 주연이의 한정판 버킨 백이 캐리어에서 구르며 입이 벌어졌다. 그 안에는 비행기 티켓 2장이 꽂혀 있었다. 인천 파리. 날짜는 결혼식 사흘 후. 이름은 한재현과 최유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주연이 몸을 굽혀 그 2장의 티켓을 주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주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파리구나.
그녀가 눈을 들어 최유진을 바라보았다. 나도 걔랑 신혼여행 파리로 갈 예정이었어. 근데 걔가 예약한 호텔은 샹그릴라였는데 너희는 게스트하우스지? 이 티켓가로 산 거 보니 환승해서 6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최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신혼여행 호텔도 제대로 못 잡아주네. 강주연이 티켓을 도로 건네주었다. 마치 휴지 조각을 건네듯 아무렇게나. 유진아, 걔한테 너는 정말 나랑 똑같을까? 최유진이 티켓을 움켜쥐며 소나귀에 꼭 쥐었다. 눈물이 화장을 줄줄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평소에 그녀가 연기하던 가엾은 울음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걸 내던진 듯한 광기가 묻어 있었다. 언니, 이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얼굴을 닦으며 일어나 강주연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등을 꼿꼿이 폈다. 재현 오빠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빠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언니와 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라고 했어요. 언니는 태어날 때 복만 타고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언니가 그리는 그림들은 구역질 나게 못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돈 쓰면서 구역질 나게 못생긴 그림 전시하고 다녔네. 언니는 돈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최유진이 더 크게 웃었다. 눈물과 립스틱이 섞여 얼굴이 엉망이 됐지만 그 표정은 처절했다. 맞아요. 언니는 돈 많아요. 뭐든 다 가졌어요. 하지만 남자를 붙잡을 능력은 없잖아요. 잘해준다고 충성받을 줄 알았어요? 언니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은 언니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은 챙기지도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주연이가 선물한 그 털실 슬리퍼를 신고 다다다다 계단을 내려갔다. 강주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웅크려 바닥에 흩어진 디퓨저, 크림, 스카프를 하나씩 주워 깔끔하게 협탁 위에 정리했다. 벗긴 배간에 말린 종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녀가 꺼내 펼쳐보았다. 웨딩드레스 스케치였다. 연필로 반쯤 그려진 그녀의 필체였지만 엉망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그녀가 보름 동안 그린 웨딩드레스 디자인 초안이었다. 최유진이 그걸 자기 가방에 넣고 갔던 것이다. 강주연은 구겨진 도화지를 들고 텅 빈 게스트룸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눌러놓았다. 외로운 그림자 하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고 한재현이 보낸 목록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갤러리 소유권, 아파트 명의 이전, 신규 전시 투자금, 특정 그림들의 저작권, 심지어 그녀의 아빠가 선물한 차량까지.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문제들이 정리될 때까지 난 당분간 너희 집에 머물 거야. 유진이도 당분간 이사하지 마. 갈 데가 없으니까. 강주연은 마지막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어 오빠, 대화방을 찾았다. 오빠. 응. 나 좀 도와줘. 응, 울었어? 강주연이 핸드폰을 들어 게스트룸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뒤엉킨 캐리어, 카페트 위에 흩어진 최유진의 속옷, 협탁 위에 놓인 그 털실 슬리퍼. 그녀가 전송했다. 내일 아침까지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줘. 청담동 우리 집도.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고 한 줄을 더 쳤다. 서울시청 그 기자 좀 연결해줘. 예전에 나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 무엇을 하려는 건데?
강주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받이에 기대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구겨진 웨딩드레스 도화지를 내려다보았다. 지난달 그녀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14일 동안 연필을 깎고 또 깎으며 그린 것이었다. 한재현이 문 앞을 지나다 잠시 고개를 내밀고 말했었다. 주연아, 또 뭐 그렇게 고생해? 그냥 기성품 사 입지 뭐. 그때 그녀는 그가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아무것도. 그녀가 오빠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냥 결혼하려고. 핸드폰이 곧바로 진동했다. 강주연이 웃으며 핸드폰을 잠그고 옆으로 던졌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비겐 청담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맞은편 건물 한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뒤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마 부부인 듯 소파 옆에 서서 뭔가를 가리키며 가구 배치를 의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 두 장의 구겨진 비행기 티켓 사진을 한재현에게 보냈다. 오빠, 비행기표 예매할 때 왜 내게 말 안 했어?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었는데. 서울 시간 새벽 2시 17분. 한재현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주연은 화면에 깜빡이는 재현 오빠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수신 거절을 눌렀다. 그가 다시 걸었다. 또 거절했다. 세 번째 전화는 받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주연, 한재현의 목소리가 약간 숨이 차 있었다. 마치 어디선가 뛰어나온 것처럼. 티켓 얘기는 내가? 유진이가 내 폰으로 예매한 거야. 자기가 파리에 놀러 가고 싶어서. 오빠 표는 덤으로 끄는 거고 오빠는 전혀 몰랐지. 맞지? 전화기가 잠시 침묵했다. 다 알면서 왜 묻는데? 한재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냉랭해졌다. 그 온화하고 옷 같은 가면이 벗겨져 아무데나 버려진 것처럼. 주연, 더 이상 난리 치지 마. 나랑 너 사이에 되돌릴 건 없어. 오늘 내가 봤잖아. 나랑 유진이 있을 때가 너랑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내 그 예술이고 꿈이고 난 이미 질렸어. 강주연은 핸드폰을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운 채 화장대 서랍을 뒤적이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럼 오빠는 언제쯤 이사할 생각이야? 유진이 방금 갔는데 짐 다 못 챙겨갔어. 내일 다시 온다고 하더라. 유진이한테 전화했어? 아니. 그냥 갔어. 가기 전에 나랑 얘기 좀 하고. 또 너한테 뭐라 했지? 한재현의 목소리가 바로 높아졌다. 주연 경고하는데 나한테 화풀이 해. 유진이는? 유진이가 어쨌는데? 억울해? 순수해? 너한테 속은 거야? 강주연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주문 제작한 웨딩밴드. 안쪽에 그녀와 한재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남성용 반지를 집어 등불 아래에서 돌려보았다. 오빠, 너희 둘이 얼마나 됐어?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오래 녹색 모자를 써왔는지는 알아야지. 한재현이 다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1년. 강주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1년, 작년 이맘때쯤 그녀는 그를 따라 부산에 전시회를 하러 갔고 매일 밤 호텔에서 그의 셔츠를 다려주었다. 최유진은 그때 몸이 안 좋다며 가지 않았고 서울에 남아 그녀의 갤러리를 봐주겠다고 했다. 아, 그녀는 남성용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다. 1년, 그럼 숨길 줄은 알았네. 그러니까 그만 꿈깨.
한재현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주연, 지금 조건을 따지는 게 서로 좋아. 집이고 차고 갤러리고 목록은 이미 보냈어. 서명하면 좋게 끝내자. 안 그러면 어쩌는데? 내 아빠 그 모범 납세자 명예 진짜 깨끗한 줄 알아? 강주연이 마침내 반지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화장대에 기대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약간 초췌했고 눈 밑에 그늘이 졌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반짝였다. 오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가볍게, 마치 비밀을 말하듯이. 내가 왜 그림을 배웠는지 알아? 한재현은 아마 이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 뭔가를 잘하려면 먼저 그 모든 디테일을 봐야 한다는 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빛, 그림자, 구조, 비율.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잘못 그렸으면 고쳐. 맞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 말은 그녀가 화장대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돈된 파일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가 갤러리 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세부 복사해뒀어. 시청 그 공무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했어. 내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따낸 그 포스코 프로젝트, 계약서 조항에 있는 그 특별수수료, 부속 합의서 한번 볼래?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주연이 서랍에서 파일철 하나를 꺼내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등불에 비추었다. 오빠, 나랑 조건을 따지겠다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부드러웠다. 마치 아이를 재우는 듯이. 하지만 내 카드를 먼저 공개해야 해. 나를 발판으로 삼을 때 그 발판 밑에 못이 박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한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다. 주연, 너 도대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해. 강주연이 그를 잘랐다. 사흘 후, 호텔, 청첩장, LED 스크린, 전부 원래 계획대로. 오빠는 사람만 오면 돼. 너 미친 거야? 안 미쳤어. 그녀가 파일철을 다시 봉하고 서랍에 넣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유진이는 그녀가 잠시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재워둬. 게스트룸은 그녀한테 남겨둘게. 물건들도 다 그대로. 마치 신부의 호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새벽 3시, 강주연은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속 파일철들을 한 줄로 늘어놓고 맨 아래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재현과 최유진이 지난달 부산의 한 카페에서 머리를 맞대고 핸드폰을 보는 매우 다정한 포즈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부산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지인이 보내준 것이었다. 당시 지인은 주연아, 내 약혼자가 내 절친이랑 여기 있네 라고 했고 그녀는 나 대신 전시회 준비하러 간 거야. 너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그때 그녀는 정말로 별 생각 없었다. 지금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뒷면에 한 줄을 썼다. 시간 2026년 6월. 장소 부산 해운대. 인물 내가 사랑했던 자와 내가 믿었던 자. 그녀는 글을 쓰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파일철들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새벽바람이 비온 뒤 흙냄새를 실어 안으로 밀려들었고 커튼이 부풀어 올랐다. 마치 거대한 하얀 날개처럼. 맞은편 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앞에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고 머리를 맞대고 핸드폰 속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강주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이튿날 아침 7시 그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가 받자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강주연 씨? 저는 한혜림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문화부입니다. 오빠가 인터뷰를 받아보겠다고 하셨다던데. 강주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앉았다. 해가 좋았다. 청담동 거리에는 벌써 아주머니가 손수레를 밀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그녀가 말했다.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하지만 제가 가진 뉴스 하나가 있는데 받아보시겠어요? 무슨 뉴스인데요? 청담동 모 유명 갤러리 대표가 자금 횡령 및 약혼녀 절친과의 불륜 혐의. 증거는 완벽해요.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 포함. 상대방의 숨소리가 2초간 멈췄다. 혹시 한재현 큐레이터 말씀이신가요? 아세요? 서울에서 문화 쪽 일하는 사람치고 누가 모르겠어요? 강신의 리소스 등에 없고 3년 만에 전시회 8개 열고 서울시청 연간 예술 프로젝트를 싹쓸이했는데 한 기자가 다시 잠시 멈췄다. 강씨, 이 일이 혹시 강씨와 관련이 있나요? 실례지만 강씨는 그의 약혼녀예요. 또 한바탕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한 기자가 말했다. 이걸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네, 강주연이 창틀에 기대어 아래층에서 물을 주는 아주머니가 물뿌리개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건이 있어요.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나오기 전에 제게 보여주세요. 사흘 안에 나가야 해요. 될까요? 됩니다. 한 기자가 깔끔하게 답했다. 그런데 강씨, 그 증거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청담동으로 오세요. 사본 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세수를 하러 갔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초췌했고 눈가에 연한 청색 그늘이 졌지만 입꼬리는 오히려 올라가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보고 살짝 놀랐다. 9시 50분, 한 기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강주연은 미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집게핀으로 대충 올려 묶었다. 그녀는 한 기자를 거실로 안내했고 가정부 이모가 커피 2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오래 녹색 모자를 써왔는지는 알아야지. 한재현이 다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1년. 강주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1년, 작년 이맘때쯤 그녀는 그를 따라 부산에 전시회를 하러 갔고 매일 밤 호텔에서 그의 셔츠를 다려주었다. 최유진은 그때 몸이 안 좋다며 가지 않았고 서울에 남아 그녀의 갤러리를 봐주겠다고 했다. 아, 그녀는 남성용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다. 1년, 그럼 숨길 줄은 알았네. 그러니까 그만 꿈깨. 한재현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주연, 지금 조건을 따지는 게 서로 좋아. 집이고 차고 갤러리고 목록은 이미 보냈어. 서명하면 좋게 끝내자. 안 그러면 어쩌는데? 내 아빠 그 모범 납세자 명예 진짜 깨끗한 줄 알아? 강주연이 마침내 반지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화장대에 기대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약간 초췌했고 눈 밑에 그늘이 졌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반짝였다. 오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가볍게, 마치 비밀을 말하듯이. 내가 왜 그림을 배웠는지 알아? 한재현은 아마 이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 뭔가를 잘하려면 먼저 그 모든 디테일을 봐야 한다는 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빛, 그림자, 구조, 비율.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잘못 그렸으면 고쳐. 맞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 말은 그녀가 화장대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돈된 파일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가 갤러리 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세부 복사해뒀어. 시청 그 공무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했어. 내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따낸 그 포스코 프로젝트, 계약서 조항에 있는 그 특별수수료, 부속 합의서 한번 볼래?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주연이 서랍에서 파일철 하나를 꺼내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등불에 비추었다. 오빠, 나랑 조건을 따지겠다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부드러웠다. 마치 아이를 재우는 듯이. 하지만 내 카드를 먼저 공개해야 해. 나를 발판으로 삼을 때 그 발판 밑에 못이 박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한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다. 주연, 너 도대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해. 강주연이 그를 잘랐다. 사흘 후, 호텔, 청첩장, LED 스크린, 전부 원래 계획대로. 오빠는 사람만 오면 돼. 너 미친 거야? 안 미쳤어. 그녀가 파일철을 다시 봉하고 서랍에 넣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유진이는 그녀가 잠시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재워둬. 게스트룸은 그녀한테 남겨둘게. 물건들도 다 그대로. 마치 신부의 호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새벽 3시, 강주연은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속 파일철들을 한 줄로 늘어놓고 맨 아래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재현과 최유진이 지난달 부산의 한 카페에서 머리를 맞대고 핸드폰을 보는 매우 다정한 포즈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부산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지인이 보내준 것이었다. 당시 지인은 주연아, 내 약혼자가 내 절친이랑 여기 있네 라고 했고 그녀는 나 대신 전시회 준비하러 간 거야. 너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그때 그녀는 정말로 별 생각 없었다. 지금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뒷면에 한 줄을 썼다. 시간 2026년 6월. 장소 부산 해운대. 인물 내가 사랑했던 자와 내가 믿었던 자. 그녀는 글을 쓰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파일철들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새벽바람이 비온 뒤 흙냄새를 실어 안으로 밀려들었고 커튼이 부풀어 올랐다. 마치 거대한 하얀 날개처럼. 맞은편 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앞에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고 머리를 맞대고 핸드폰 속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강주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이튿날 아침 7시 그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가 받자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강주연 씨? 저는 한혜림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문화부입니다. 오빠가 인터뷰를 받아보겠다고 하셨다던데. 강주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앉았다. 해가 좋았다.
청담동 거리에는 벌써 아주머니가 손수레를 밀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그녀가 말했다.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하지만 제가 가진 뉴스 하나가 있는데 받아보시겠어요? 무슨 뉴스인데요? 청담동 모 유명 갤러리 대표가 자금 횡령 및 약혼녀 절친과의 불륜 혐의. 증거는 완벽해요.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 포함. 상대방의 숨소리가 2초간 멈췄다. 혹시 한재현 큐레이터 말씀이신가요? 아세요? 서울에서 문화 쪽 일하는 사람치고 누가 모르겠어요? 강신의 리소스 등이 없고 3년 만에 전시회 8개 열고 서울시청 연간 예술 프로젝트를 싹쓸이했는데 한 기자가 다시 잠시 멈췄다. 강씨, 이 일이 혹시 강씨와 관련이 있나요? 실례지만 강씨는 그의 약혼녀예요. 또 한바탕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한 기자가 말했다. 이걸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네, 강주연이 창틀에 기대어 아래층에서 물을 주는 아주머니가 물뿌리개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건이 있어요.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나오기 전에 제게 보여주세요. 사흘 안에 나가야 해요. 될까요? 됩니다. 한 기자가 깔끔하게 답했다. 그런데 강씨, 그 증거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청담동으로 오세요. 사본 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세수를 하러 갔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초췌했고 눈가에 연한 청색 그늘이 졌지만 입꼬리는 오히려 올라가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보고 살짝 놀랐다. 9시 50분, 한 기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강주연은 미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집게핀으로 대충 올려 묶었다. 그녀는 한 기자를 거실로 안내했고 가정부 이모가 커피 2잔을 가져다 주었다. 한 기자는 35살 정도, 단발머리에 좁은 안경을 썼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말도 생략하고 강주연이 건네는 파일처를 받아들기 시작했다. 3분 동안 훑어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주연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변했다. 이 자료들 얼마나 모은 거예요? 알게 됐을 때부터요. 강주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대충 12시간 정도? 한 기자가 눈을 깜빡였다. 어제 알게 됐다고요? 어젯밤 2시쯤. 그럼 배우는 건 빠르네요. 강주연이 웃어넘겼다. 한 기자가 계속 자료들을 훑다가 눈썹을 점점 찌푸렸다. 마지막에 모든 서류를 파일철에 다시 넣고 커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냈다. 이것들 모두 쓸 수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최근 주요 전시회의 투자 출처와 일치하고 이메일이 시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네요. 그에게 꽤 치명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터뜨리기로 확실히 결정하셨나요? 결혼식이 모레잖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강주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기사를 내주세요. 저는 언급하지 마시고 익명의 제보자라고만 해주세요. 한 기자의 눈이 반짝였다. 결혼식 당일에 사회적 매장을 시키시겠다는 거네요. 모든 하객이 핸드폰만 켜면 신랑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고 싶어요. 한 기자가 그녀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강씨, 제가 문화 뉴스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바람 맞고도 이렇게 침착하게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처음 봐요. 침착하다고요? 강주연도 웃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걸지도 몰라요. 나중에 울 시간이 오면 그때 울죠.
한 기자가 파일처를 챙겨 일어나 인사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다가 그녀가 한 번 돌아보았다. 그 사진 속 그 여자, 강 씨 친구였나요? 전에는 이 처자, 좀 낯이 익은데. 한 기자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 생각나지 않아 손을 흔들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강주연은 현관 벽에 등을 기대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부엌에서 가정부 이모가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났다. 똑똑똑, 단조롭고 리듬감 있는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보았다. 카카오톡에 최유진의 대화창에 빨간 점이 떠 있었다. 그녀가 눌러 확인했다. 언니, 어제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밤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호텔이 너무 비싸서요. 뒤에는 부탁이에요라는 토끼 이모티콘이 따라붙었다. 강주연은 그 토끼를 10초간 바라보더니 대화창을 닫아버렸다. 10시 30분, 그녀는 차 열쇠를 들고 강남으로 향했다. 한재현의 갤러리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단독 3층, 외벽은 회색이고 입구에는 두 줄의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가 3년 전 그를 위해 직접 골라준 곳이었다. 임대료는 그녀가 냈고 인테리어는 그녀가 사람을 붙였으며 입구의 노쇠 명패까지 그녀가 전화해서 주문한 것이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바라보았다. 갤러리 문이 열려 있었고 직원 몇 명이 전시 준비로 분주했다. 모레면 새 전시가 개막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강 대표님, 접수처의 젊은 직원이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큐레이터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뒤쪽으로 걸어갔다. 뒤쪽 사무실 구역에는 작은 회의실이 있었고 한재현은 모든 계약서와 장부를 그 회의실의 캐비닛에 넣어두고 있었다. 캐비닛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가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10여 개의 폴더가 있었다. 그녀가 하나씩 꺼내 훑어보았다. 갤러리 설립 이래의 완전한 재무기록, 모든 투자금의 입출금 내역, 한재현이 사적으로 몇몇 지방 갤러리와 체결한 협력 계약서, 각 계약서 뒤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송금 기록이 따랐고 수취인은 그의 개인 계좌였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모두 찍었다. 마지막 폴더를 찍을 때쯤 문간에서 발소리가 났다. 그녀가 캐비닛을 닫을 틈도 없이 한재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주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돌아섰다. 한재현이 문간에 서 있었다. 회색 야은 정장,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그녀가 너무나 익숙한 온화한 당혹 표정이 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최유진. 흰색 원피스, 낮은 포니테일,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강주연을 보자마자 입술을 떨기 시작했다. 언니. 왜 오셨어요? 강주연은 캐비닛에 기대어 핸드폰을 쥔 채 그들을 향해 웃음을 보냈다. 내 갤러리 좀 보러 왔어. 문제 있어? 내 갤러리, 한재현이 눈썹을 찌푸렸다. 주연, 이 갤러리의 법인은 이미 변경됐어. 지난달에 내가 뭐라고? 다 나한테 처리하라고 했잖아. 처리하라고 한 건 운영을 맡기라고 한 거지. 강주연의 말투는 아주 평온했다. 법인을 넘기라고 한 게 아니야. 법인 변경엔 내 자필 서명이 필요한데, 오빠, 그 서명. 유진이가 대신 해준 거지? 한재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유진이 그의 뒤로 움츠러들며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아졌다. 언니. 그건. 재현 오빠가 시키면 다 해.
강주연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유진아, 너 담력 크구나. 내 서명을 위조한 지 얼마나 됐어?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재현이 몸을 돌려 그녀를 가리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연, 여기 와서 무슨 난리야? 모레면 결혼식인데. 오빠 캐비닛, 강주연이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비추었다. 오빠, 이 캐비닛 자물쇠는 내가 산 거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오빠가 언제 자기 생일을 내 생일로 바꿨어? 한재현의 입꼬리가 바짝 당겨졌다. 최유진이 그의 뒤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 오빠, 그만해요. 언니가 그냥 화난 거니까. 우리가 양보해줘야지. 양보, 강주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아, 내가 내 디자인 도안 훔칠 때 양보했어? 내 남자랑 잘 때 양보했어? 최유진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언니. 어제 전 정말 재현 오빠와 작별 인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이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전 확실히 재현 오빠를 좋아해요. 하지만 언니 걱정 마세요. 결혼식 망치지 않을게요. 어제 갈 거라고 했잖아요. 호텔 갈 거라고. 그런데 재현 오빠가 밖에 위험하다고. 한재현이 그녀를 잘랐다. 유진아, 너한테 이런 얘기 왜 해? 오빠는 말하지 마. 강주연이 그가 앞에 가로막은 팔을 살짝 밀쳐내고 최유진 앞에 섰다. 그녀는 유진보다 반머리 정도 더 컸다. 너 갤러리에서 산다고?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업실 뒤에 작은 휴게실이 있어요. 아, 강주연이 고개를 돌려 한재현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는 오빠가 얼마나 유진이를 아낄 줄 알았는데. 1년이나 따라다녔으면 작업실에서 재우는 거야? 최유진의 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한재현을, 다시 강주연을 바라보았다. 그 억울한 표정에 잠시 금이 갔다. 유진아, 강주연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너 1년 동안 걔한테 뭘 받았어? 그 잠옷은 내 거고, 그 목걸이도 내 거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걔가 사준 게 뭐가 있어? 최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캔버스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치마자락을 꼭 쥐었다. 한재현이 마침내 온화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서며 최유진을 등 뒤로 끌어당겼다. 그의 시선은 강주연을 꿰뚫었다. 도대체 너 뭘 하려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강주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빠한테 확인하려고. 모레 결혼식 올 거야? 내가. 오빠가 오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해. 안 오면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결혼식 자리에서 다른 걸 좀 틀어줄게. 예를 들어 오빠의 그 특별수수료,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시청 그분과 심야에 만난 호텔 CCTV라든지. 어때? 한재현의 입술이 회백색으로 변했다. 무대 위에 설 때는 예쁘게 웃어줘. 강주연이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간에서 돌아서서 최유진을 한 번 보았다. 유진아, 작업실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올래? 게스트룸 비워둘게. 언제든지 환영이야. 갤러리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회색 벽면을 비추며 노쇠 명패를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어 한 기자에게 보냈다. 추가 자료예요. 이 갤러리 법인 변경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상업 등록을 확인해 보세요. 한 기자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받았어요. 강 씨, 모레 결혼식 정말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행해요. 호텔 비용 이미 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최유진이라는 사람, 과거 이력 좀 찾아봐 주세요. 뭔가 좀 수상해요.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강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갤러리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어? 내 차가 강남에서 한강대교 건너는 걸 내 사람이 봤어. 그가 파일철 하나를 건넸다. 한재현 계좌 좀 알아봤어. 한번 봐. 그녀가 펼쳐보았다. 3년 동안 한재현이 강씨 집안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약 28억 원이었다. 정식 계약으로 된 것도 있었지만 조항은 전부 페이퍼 컴퍼니 프로젝트였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유진이라고 표시된 송금 내역이 보였다. 작년 12월 500만 원. 급여? 그녀가 물었다. 명목상 급여고 실제로는 매달 추가로 입금됐어. 1년에 6천만 원. 그녀는 파일철을 덮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 이탈리아산 샹들리에도 작년에 주문한 것이었고 한재현은 그때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강준혁이 물었다. 결혼식은 그대로. 알아. 내 말은 어떻게 할 거냐고. 기자한테 연락했어. 거래 내역 복사본 좀 줘. 무대 위에서 PPT를 틀 거야. 강준혁이 2초간 멈칫하더니 한참 웃었다. 우리 강씨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독한 사람이 나왔지? 오빠가 가르쳤잖아. 사람을 때리면 급소를 쳐야 한다고. 강준혁이 웃음을 거두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괜찮아? 강주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 석류나무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살짝 시큰해졌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강준혁은 더 묻지 않고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았다. 아빠는 내가 막을게. 뉴스 나오면 그때 보자. 문이 닫히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부엌에서 가정부 이모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강주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맞은편 벽에 걸린 그녀가 그린 한강 석양 그림을 응시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안방 침대에 엎드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최유진의 SNS 피드에 들어갔다. 작업실 작은 휴게실에 접이식 침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격자무늬 담요가 깔려 있었고 으스러진 백합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글은 새로운 시작, 힘내자. 아래에는 몇몇 공통 지인이 댓글을 달았다. 유진아 이사 갔어. 그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강주연은 그 백합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난주에 그녀가 산 것이었다. 거실 화병에 꽂아두었는데 언제 가져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잠그고 뒤로 누워 천장의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유리구슬이 달빛 속에서 차가운 흰색 빛을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뒤척여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눈물이 한 줌씩 베갯니에 스며들었고 어깨는 아주 가볍게 떨렸다. 다음 날 눈이 부어서 일어났다. 그녀는 명동으로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다. 점원이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랐다. 그녀는 웃으며 밤에 술을 마셨다고 둘러댔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던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서 말했다. 언니, 트레인 좀 잘라주세요. 바닥에 닿을 정도로만. 점원이 당황했다. 그런데 거의 2주 동안 수놓았는데. 내일 무대 위에서 오래 말해야 해서 너무 길면 걸려 넘어질까 봐요.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나오자 핸드폰이 울렸다. 한 기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최유진 관련해서 좀 찾았어요. 한번 보세요.
3년 전 기사였다. 지방 도시의 작은 전시회, 큐레이터는 막 돌아온 젊은 여성이었고, 전시된 것은 그녀의 독창적인 수채화 시리즈라고 되어 있었다. 그 여성이 최유진이었다. 전시 패널 앞에 서서 수줍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사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은 큐레이터 최유진 씨의 창작품입니다. 그녀는 한 기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 전시회 출품작 목록 좀 찾아봐 주세요. 알겠어요. 무엇을 보시려는 건가요? 그 창작품들의 화풍이 내 것과 겹치는 게 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 기다렸다. 한 기자가 를 보내왔다. 강씨, 이 절친. 계속 강씨를 베껴온 건가요? 강주연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시동을 걸었다. 오른손 약지에는 아직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빼서 계기판 위에 올려두었다. 은셀린이 햇빛에 잠시 반짝이다가 그녀가 글러브 박스에 넣어버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최유진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껴안고 옆에는 그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연이가 사준 그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주연이의 차가 오는 걸 보자 벌떡 일어났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언니. 강주연이 차를 세우고 걸어오자 최유진이 바로 두 걸음 다가서며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화난 거 알아요. 그런데 사과하러 왔어요. 어제 너무 충동적이었고 말도 안 되는 말 많이 했어요. 언니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강주연이 그녀의 벌어진 캔버스 운동화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 코트를 보았다. 아무 말 없이 문 앞으로 걸어가 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몸을 살짝 비켰다. 들어와. 최유진이 멈칫했다. 아마 이렇게 순순히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강주연이 집 안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게스트룸은 그대로 비워둘게. 그런데 유진아, 모레 결혼식, 너 와야 해. 결혼식이요? 내 들러리로 와. 최유진이 현관에 서서 캐리어를 끌어안은 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에 가랑비가 내렸다. 강주연은 5시에 일어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이미 도착해 안방을 임시 화장실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이 한치 한치 정교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베이스, 눈썹, 아이라인, 립스틱.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스타일로 할지 묻자 그녀는 말했다. 깔끔하게, 울상 메이크업 말고 나는 울지 않을 거니까. 8시, 핸드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링크를 보내왔다. 제목은 눈에 띄었다. 유명 큐레이터 한재현, 자금 횡령 및 이권 알선 혐의. 강씨 그룹 20억 원대 사기 피해 의혹. 아래 댓글은 이미 폭발했다. 누군가는 한재현과 최유진의 관계를 캐내고 누군가는 두 사람의 카페 몰래 사진을 올렸으며 누군가는 갤러리 제모 이상 징후를 뒤졌다. 강주연은 확인하고 화면을 잠갔다. 9시, 웨딩카가 도착했다. 그녀는 짧게 자른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 대신 파일처를 안고 차에 올랐다. 차량은 신라호텔을 향해 출발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하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준혁이 입구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오는 걸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뉴스 다 봤어. 아빠가 화가 나서 찻잔을 깨뜨렸지만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 아빠 오셨어? 오셨어. 일열에 계셔.
강주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600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한재현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말쑥한 정장을 입고 온화하고 품위 있는, 하지만 확실히 굳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최유진은 무대 아래 들러리 자리에 섰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핸드폰은 주머니 안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강주연이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섰다. 등 뒤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그녀와 한재현의 웨딩 사진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PPT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파일철에서 USB 하나를 꺼내 무대 옆 컴퓨터에 꽂았다. 객석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재현의 표정이 굳어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주연. 강주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형 스크린의 웨딩 사진이 갑자기 사라지고 첫 번째 이미지가 등장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다. 금액 뒤에는 긴 0, 0, 2 줄줄이 붙어 있었다. 수취인은 재현 문화기획사로 되어 있었고 비고라는 비어 있었다. 객석 전체가 술렁이었다. 이 기획사,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강주연의 목소리는 아주 안정적이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하지만 그 실제 지배인은 제 옆에 서 있는 이분, 제 약혼자 한재현 씨입니다. 그녀가 한 장을 넘겼다. 이것은 그가 서울시청 모 공무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그 연간 예술 프로젝트의 내부 낙찰에 관한 것이죠. 여기 적힌 특별 수수료가 어떤 비율인지 한번 보시죠. 한재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강준혁이 보안요원 둘을 데리고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좌우에서 붙잡았다. 놔줘. 강주연, 너 미쳤어. 이건 다 위조야. 세 번째, 강주연의 목소리가 그의 고함을 덮었다. 대형 스크린에 부산 카페 사진이 떠올랐다. 한재현과 최유진이 머리를 맞대고 탁자 위에 손을 겹쳐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분은 제 들러리입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 얼굴이 새하얀 최유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6년간 제 절친이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1년째 만나고 있었고 바람 피운 친구는 제가 산 것이고 바람 피울 때 입은 잠옷도 제가 산 것이며 파리로 도망가려고 끄는 비행기표조차 제 협탁 서랍에서 꺼낸 것입니다. 객석이 폭발했다. 최유진이 뒤로 움츠러들었지만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녀를 밀쳐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은 주머니 안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너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눈이 멀었지, 따위의 말들. 강주연이 마지막 장을 넘겼다. 대형 스크린에 두 점의 그림이 비교되어 등장했다. 왼쪽은 그녀가 그린 웨딩드레스 디자인 초안, 오른쪽은 3년 전 최유진이 창작, 전시한 수채화 작품. 구도, 선, 꽃잎의 흐름이 거의 일치했다. 이것은 제 들러리 최유진 씨가 6년 전 우리 집에 살기 시작한 이래 제 작품을 모방하고 제 스타일을 표절해 전시회에 출품하고 상을 타고 그러고는 제게 언니 그림은 구역질 나서 재현 오빠가 토할 지경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보안요원에게 붙잡힌 한재현을 바라보았다.